번째 강연자는요, 주식회사 소프트에피 황성민 대표입니다. 황성민 대표님은 전자부품연구원 재직연구원으로 지난 2012년 연구원 특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에 선정된 연구원 출신 창업기업의 CEO이십니다. 작년 12월 말에요, 연구원 출신 예비 창업자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루멘스로부터 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사시켰습니다. 아마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또 창업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셨겠죠. 자, 그럼 황성민 대표님께 창업을 결심한 이유와 또 현재의 진행 상황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소프트에피의 대표이사 황성민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어떤 기술에 대한 세미나들은 많이 해봤는데 이런 종류의 세미나는 사실 강의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보면 앞뒤에 보면은 다 이렇게 벤처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저는 이제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데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건지 뭐 상당히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냥 제가 지내왔던 일들, 그 다음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담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성공 사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지나왔던 일들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투자를 받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정부에서 프로젝트도 좀 땄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따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7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생활을 그래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LG전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는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L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다이오드 LD와 LED라는 거는 이제 거의 같은 건데 형제지간인 어떤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LD를 연구를 하다가 사업부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또 LG에 있다가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옮긴 곳은 이제 삼성 전기의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종합기술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부러움의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생태계가 인더스트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돈을 벌면은 살아남는 거고 돈을 못 벌면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경쟁했던 회사가 이제 일본의 소니나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했는데 이제 기술의 갭을 이렇게 완전히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했고요. LG에서 제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근데 그때 쌓인 기술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벤처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LED 회사들의 대부분의 모태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삼성에는 그래서 스카웃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삼성으로 옮길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스카웃이 돼서 갔는데 한 1년 지났는데 제가 이제 개발 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쪽도 이제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다른 일을 찾던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일반 중소기업은 그 사업이 망하면은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이제 워낙 크니까 다른 또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일자리를 구해보기 위해서 그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원서도 다 내보고 했는데 그 낼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한 군데 붙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 5급 이제 사무관 그 공채 그 이렇게 박사 특채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글로 가야 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상당히 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서 가는 거면 좋은데 잘 안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 그 삼성에서 뭐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제 종합기술원을 갖고 잠시 있다가 이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원에 오니까 이 생태계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긴. 그래서 그 고객이 정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프로젝트를 따서 이제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그 물건을 팔아서 연구 개발을 하고 돈을 벌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는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개발비를 따서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조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그 이제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고 뭐 저희 친구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그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 정부라는 게 뭐를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과제를 따야 되다 보니까 그쪽 흐름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는 정부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큰 돈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그 이윤 추구입니다. 그거는 뭐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윤을 낼 수 있는 걸 만드는 데가 바로 기업입니다. 근데 반면 그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돈을 그 투입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하면은 과제를 딸 수 있고 정부 돈은 어떻게 관리가 되며 이런 것들을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좀 그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도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좀 그 좀 배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 정부가 무엇이고 공무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배울 만한 상황이 됐었으면 아마 공무원을 부러워했을 텐데 잘 몰랐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거의 나이 40 가까이 돼서 이게 왜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 저의 적성과는 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직장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자부품연구원에 오면서 그 동료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좀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부품연구원에 계시는 동료분들도 이제 과제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2000년대 초중반에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벤처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벤처로 나갔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기업보다도 더 제품이나 이런 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대기업들이 LED 산업이 이제 갑자기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급격히 이제 막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그 굉장히 막 조 단위의 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벤처 기업은 이 그 물량하고
사람하고 장비 앞에서는 결국은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서 그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상당히 그 동료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건지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상당히 좀 원천 기술에 관한 그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요. 좀 막연한 생각이지만 이제 그때부터 벤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온몸으로 겪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소에 가령 1년에 그 1,000억 원이 투입이 될 때 이게 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그 미치고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그 똑같은 돈이 벤처 기업에 들어간다면 훨씬 많은 고용을 내고, 그 다음에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거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한 사람이 연구를 하고 먹고 사는데 그 들어가는 돈하고, 지금 제가 똑같은 연구를 할 때 똑같은 급여를 받고 벤처 기업에서 그 똑같은 자금이 들어왔을 때 고용을 하고 그 이런 효과는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벤처가 앞으로는 그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정부 그 공무원들 만나면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고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연구소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연구소는 대신 굉장히 원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돈 되는 기술이라 하라는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기업은 그런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연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익을 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천 기술 쪽은 연구소가 맡고, 그 다음에 돈 되는 기술은 기업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와닿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할 때 가장 그 두려웠던 거는 뭐냐면, 제가 2000년 초반에도 이제 한번 기회가 있었었는데 가장 큰 거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무슨 대표이사가 되거나 그러면 그 이제 연대 보증을 쓰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통계들을 보면 그런 벤처 기업들이 가령 뭐 10년 생존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겁이 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도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그 정부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 꽤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을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감수할 만하다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좀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겁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이제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계약이가 그동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R 같은 경우를 좀 몇 군데 다녀봤는데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그 소프트웨어 쪽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를 들고 나가면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 제가 지금이 제가 하는 일에 창업하는 적기다라고 판단이 든 거는, 지금 시장이 어렵고 그런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노는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드웨어 산업이지만 그 소프트웨어처럼 사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웬만한 모든 거는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이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세워놓은 기본적인 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장비는 우리가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지금 뭐 수백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 대략 한 20억 정도를 20억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알뜰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세월 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대기업이 하는 거를 정면으로 같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말 물량 앞에서 장사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벤처는 정말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그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해서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던데, 그 첫 번째가 이게 털을 바꾸는 거랍니다. 전쟁터를 바꿔서, 그러니까 평야에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산골짜기에서 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털을 바꿔야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신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무기로 싸웠다가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그 속도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일부 제품이지만 그 시장에 나가고 있고 하는 것들은 그 대기업이 없는 그런 곳으로 지금 일단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무기는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확보하기가 이제 그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옛 동료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요새 며칠 뭐 계속 뭐 요새는 술도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그 일만 하다가 12시에 나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근데 예전에는 그 대기업 다닐 때나 연구소 다닐 때는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이렇게 아주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안 해봤던 일, 이런 일도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이 사실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그 아주 요새 많이 좀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순간에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혹시 잘 돼서 막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주 이렇게 회사 갈 때 아주 참 즐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보니까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돈을 이제 그 투자를 받았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돈이 그 작년 3월에 그 여기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도 아무것도 없고 할 때 이 돈이 굉장히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뭐 집기들도 다 사고, 그다음에 그 실험에 필요한 것들도 다 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뭐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해서 책을 샀습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되기라는 책을 샀는데 이제 투자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이게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누가 있나 좀 살펴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뭐 굉장히 부자입니다. 뭐 아버님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좀 돈을 달라고 그래 보려고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야,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밤새 술만 먹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한테 돈 얘기하기가 사실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하여튼 뭐 친척이나 친구한테는 처음엔 좀
투자를 받아봐야지 하다가 접었습니다. 이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잘 아는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어떤 그 중견 기업에 이제 어떤 그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이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이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분야인데 일단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기술 얘기를 그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시장 전망에 대한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무슨 뭐 재무제표에 대한 그런 무슨 그런 회계 이런 쪽의 그 전문 용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리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뭐 잔뜩 하시는데 그 얘기는 또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창업진흥원에서도 소개시켜주고 해서 이제 그 벤처 캐피털 VC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 초기 기업에 이게 투자하는 이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미니 IR을 할 때 이렇게 느꼈는데 막 이렇게 그 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이 어렵고 너무 처음 기업이고 이 회사를 평가할 기준이 일단 안 되니까 그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다 조사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보고 나서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보이는 VC가 한 2군데 정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잘 아는 예전에 저희 상사십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장의 그 동료들 한테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제일 설명하기가 좋은 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 기술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애매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술이 시장에서 뭐 100% 성공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리스크는 있지만 잘 됐을 때는 굉장한 포텐셜이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일단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저한테 왜 투자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좋아서 투자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보고 하신 건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이 회사에 보면은 그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엔젤 투자는 처음 해보는 거고 뭐 이제 그렇다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체크가 가능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투자가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처음에 그 VC들이 얘기했던 조건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부터는 이 기준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라는 그 VC에서 또 이제 그 투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런 그 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루멘스에서 받은 투자가 사실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일단 1차로 한 5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정부 과제를 따려면 일단은 그 회사의 핵심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진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평가할 때 그런 걸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을 해야 됩니다. 현금 매칭을 하든 현물 매칭을 하든
매칭을 합니다. 근데 이 5억이지만 이 5억이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내고 그거에 몇 배에 해당되는 그런 과제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게 어떤 그런 시드머니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타니까 일단 그 또 이제 그 또 다른 그 이제 포스코에서도 이제 그 투자를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벤처를 많이 해보시고 성공하신 분이나 실패하신 분이나 한결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매출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투자만 많이 받아가지고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르고 정직하게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뭐 못된 사업주다 그러면 자기 혼자 부자 되고 뭐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회사가 되고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살아남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약할 때 내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좀 우리나라에서 그 벤처 캐피탈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그 맨 가장 힘이 없는 시기에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많이 그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면 무슨 뭐 공무원, 판사 이런 게 이제 인기가 있는데 그 가령 뭐 미국이다 그러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창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생각을 먼저 한답니다. 좋은 생각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좀 그 이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게 무슨 죄가 아니고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 있게끔 그런 밀어줄 수 있는 좀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소프트웨이비 에피 황성민 대표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강연 중간중간에 좀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일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실 것 같고 창업에서 투자 유치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창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아까 진솔하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 기준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건을 조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맨 처음에 왜 투자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그 분께서 5억을 투자해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조건이나 그 기준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잡았는지 하고 혹시 그 사례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면 들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서 일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제 저희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매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VC들을 만났을 땐 어떤 액수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엔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선배 사업가들 분들을 이제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충 많이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했고 기준을 어떻게 잡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그 루멘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업계에서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회사거든요. 근데 그 5억이라는 돈보다는 사실은 제가 더 크게 본 거는 그 회사가 캡티브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제일 좀 이렇게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영업이 기술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진짜 그걸 굉장히 좀 높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그런 뭐 이제 그 시장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떤 흐릿하게지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동료 업계나 이런 다른 분들을 좀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 보시면 그 어떤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대충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VC를 만나면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 내가 굉장히 그 리즈너블한 정보를 가지고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